지금 당장 직원들의 먹을 거를 뺏어서 내가 먼저 먹는다? 이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죠. 맞아요. 예. 공인사님 혹시 조조소라는 웹드라마 아시죠? 예,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고 맞아요. 박사님이 그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신 박사님이.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 웹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안 좋은 회사에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형님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적응하고 막 그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한 3년 차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적응을 했잖아요. 근데 날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엄청 많이 내고. 부가가치가 크시구나. 예, 그래서 회사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회사에서 제일 실적 많이 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했는데 연봉을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저 이제 솔직히 회사에서 제가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년이 또 지났는데. 예. 야, 더 했네, 2년이.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승진도 시켜주시고 연봉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그럼 알지.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진짜 일 잘하는 거 아니까 내가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에는 반드시 승진시켜주고 연봉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그 형님은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충이야, 너는 절대 시작은 중소기업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에 승진을 시켜줬대요. 직급은 올랐어요. 근데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직급 올라갔자 무슨 의미 있냐. 돈이 안 붙었구나. 네, 맞아요. 연봉 인상금이 너무 조금 올려줬대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렵나? 근데 자기가 일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을 잘하고 회사에 깊이 관여하면 아는데 내 월급을 이것밖에 못 올려주진 않을 텐데 그랬는데 자기 이제 월급을 올려주고 2주 뒤에 사장님 벤츠가 다른 벤츠로 또 바뀌었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사장님 벤츠만 바뀌지 내 연봉이 오르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 퇴사하시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셔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씁쓸하지만. 네, 씁쓸하지만 물론 좋은 회사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 상상스퀘어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정말 만족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회사도 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이제 걸러내는 눈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리더 디퍼런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목이 이제 리더 디퍼런트, 즉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뭔가 다른 리더를 말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분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쵸. 이게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름을 들어봤을 거고, 아마 혹시 이름은 모르셔도, 저 이제 사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하고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테드에서 강연한 맞아요. 영상이 5천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조회수면, 뭐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봤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제 그 강연으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때 그 강연 내용이 Y로 시작하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Y로 시작하라라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또 책을 쓰셨어요. 그게 이제 스타트 위드 Y라고, 리더 디퍼런트도 얼마 전에 재출간이 됐거든요. 스타트 위드 Y도 조만간에 재출간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스타트 위드 Y는 이거 제가 하루 공부해서 다뤘었어요. 예. 제가 리더 디퍼런트는 아직 못 읽었는데 이 스타트 위드 Y는 그 애플 사례로 풀거든요. 이 책에서. 네. 그걸로 제가 하루 공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예. 반응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얘기로 들어가서 이 리더 디퍼런트라는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랑 완전 정반대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 베리 웨밀러라는 미국의 공업용 기계 제조 회사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2008년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이게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보통 회사들이 어디서 돈을 아끼려고 하느냐?
새 기계를 안 사는 데서 아끼려고 하죠. 어. 왜냐하면 기존 기계로 어. 돌리면서 버티면 되니까. 얼마나 또 기계가 비싸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베리 웨밀러는 완전 직격탄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직격탄이었냐면 하룻밤 사이에 주문이 200억 달러가 없어졌대요. 어. 주문 취소. 그러면 저희 그거 못 사요. 그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20조.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거의 1년 매출의 대부분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니까 회사가 휘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다들 아니까 슬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리해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정리해고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매출이 그렇게 없어지고. 그럼 회사 직원들 돈을 어떻게 월급은 어떻게 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베리 웨밀러의 CEO였던 밥 체프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4주간의 무급 휴가를 줬어요. 이게 사실 휴가라는 말만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급 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이 없으니까 일 나오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력사무소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인력사무소를 간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갔는데 윤 씨 오늘은 일 없어 나오지 마 그렇게 하고 그럼 집에 가면 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4주 동안 일이 없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월급도 못 드려요. 이게 무급 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급 휴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예. 왜 돈 안 주냐 이렇게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통하면서 직원들이 그 4주간의 무급 휴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집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난 6주 갈게. 너 좀 요즘 좀 어렵다 그랬지? 넌 2주 만에 이런 분들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통을 다 같이 분담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그런 안 좋은 기업 사례하고 똑같죠. 회사가 어려울 때, 뭐 연봉 인상도 적고, 우리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하자.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올려줄게. 그렇게 말한 것까지는 똑같거든요. 베리 웨밀러는 그러면 상황이 나아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일단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무급 휴가 제도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유급 휴가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게, 경기가 어려울 때 퇴직금을 중단했대요. 미국에는 401k 퇴직연금 시스템이 401k.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하는데 그걸 중단을 했었는데 경기가 나아지자마자 그걸 다시 재개함과 동시에 한동안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소급해서 넣어줬대요. 야,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직원을 그렇게 했을 테니까 비용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통 크게 한 거죠. 그래서 베리 웨밀러 회사는 이직이 굉장히 적대요. 왜냐면 직원들이 연봉 가지고 이직하는 직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웃이 와서 저희가 연봉 1,00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더 좋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이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정확히 말하면 충성심을 얻은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사이먼 시넥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래서 책에 디퍼런트 마지막에 먹는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상여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을 때 분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가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2억 5천만 달러를 보상받으리라는 보도를 접하고 기분 나빠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계약 관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리더가 여러 특혜를 누려 마땅하다고 여긴다. 이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먹어도 가장 많이 먹는 건 결국 리더예요. 맞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커지면은 당연히 오너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당연한데 그 훗날에 그 많이 먹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직원들의 먹을 거를 뺏어서 내가 먼저 먹는다? 이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 디퍼런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그 한국의 그 선배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사례 얘기할 때 이제 직급은 올려줬는데
진짜 뭐 연봉을 뭐 진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면은 뭐 물가 상승률이 3% 뭐 이 정도라고 했다면 그래도 뭐 한 10% 그렇게까지 좀 한 올려주고, 왜냐면 5년 동안 안 올려줬으니까. 그리고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만 좀 줬어도 그 훌륭한 인재가 남아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죠. 그러니까 이거 10%를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사장님이 10%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사장님의 10%가 아니라 그 직원의 10%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을 텐데 그걸 안 주려고 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네. 예.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사례를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스타벅스도 2008년에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었대요. 그때 네. 주가가 42%가 떨어졌나? 뭐 이때 세계 거의 대공황급이잖아요. 예. 근데 스타벅스는 그 경제 위기에 더해서 입소문도 흉흉했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랑 별개로 스타벅스 자체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서비스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입소문들이 흉흉하게 돌아서 주가가 이제 42%나 떨어지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뭔가 안 되겠다. 이거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스타벅스를 그렇게 거대 기업으로 끌어올렸던 하워드 슐츠를 다시 CEO로 영입을 합니다. 예, 불러와서 예전처럼 한번 좀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하워드 슐츠가 했던 일이 경영진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돼요. 뭐였냐면 2008년 2월 26일에 미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 약 7,000개라고 하는데 그걸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날 커피 추출 기법, 뭐 고객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하루 문 닫는 거 뭐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매장이 7,000개잖아요. 손해액이 70억 원이 나왔대요. 엄청난 손해액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 하워드 슐츠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그거예요. 고객은 2위다. 직원이 1위다. 예. 그래서 직원들을 가장 먼저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를 또 보여줬던 사례가 뭐냐면 스타벅스는 미국은 보험 잘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와중에도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에서도 이거 이렇게 비용 너무 많이 나간다. 좀 매니저급이나 점장급만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건강보험 적용 해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워드 슐츠는 안 된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왜냐? 직원이 1위니까. 그래서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서 하워드 슐츠가 돌아온 다음에 2년 뒤에 스타벅스가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6년 뒤죠. 그때 한 해 매출이 무려 20조 원까지 가져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뭐 세계 증시가 다 흔들리긴 했잖아요. 뭐 애플도 다 그렇고 뭐 다 잘 나가는 게 흔들렸는데 뭐 저희 보면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그렇죠. 거의 뭐 길 하나 건너면 스타벅스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런 네. 스토리가 있었던 거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벅스는 카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고객 경험의 완성이 어디서 일어나냐? 결국 현장 직원이 고객을 만나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 접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접점이니까 스타벅스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만 그러냐? 아까 베리 에밀러는 공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솔직히 고객과의 접점이 일반 직원과 고객과의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베풀었을 때 그 돌아오는 충성심이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거죠. 네. 사실 제가 또 미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볼 때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고 요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행동보다 돈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진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신 박사님이나 고 작가님을 많이 존경하는 게 많이 받으시나 봐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저희 회사가 줄 수 있는 규모 한에서 최대한 베풀려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분들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회사가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고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사실 저는 이게 모든 리더십의 한 90%는 차지한다고 봐요. 네. 이것만 잘 지켜도 좋은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포부가 크고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이렇게 베리 웨밀러랑 스타벅스처럼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또 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시너지 그걸 그쵸. 이해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